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북두칠성의 절대항생의 MC 이선주입니다. 항생과 해외 선물에 대해서 정보가 필요하셨지만 막상 방송으로 접하기 힘드셨던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해외 선물의 정보와 또 항생의 실시간 리딩 중계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중간에 또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은 시청자 질문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샵 0082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질문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현명한 항생 거래를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도 체크해봐야겠죠. 먼저 중국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경기 둔화 우려의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3일 상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11.57포인트 내린 3,371.74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중국 증시는 경기 둔화 우려의 조정세를 이어갔습니다. 19차 공산당 당대회 기간 동안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던 중국 증시는 이후 정부가 금융 규제를 늦출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한편 홍콩 항생지수는 전장 대비 0.3% 오른 28,603.61에 마감을 했습니다. 홍콩 증시는 텐센트 홀딩스 등 대형주의 강세와 또 안전적 선택으로 여겨지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연준 의장 지명 등 호재에 상승을 했습니다. 네, 중국 증시 살펴봤는데요. 뉴욕 증시와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도 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북두칠성 여건문 대표 만나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본격적으로 북두칠성의 절대항생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북두칠성 여건문 대표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주말에 이제 푹 쉬었어요. 주말에 푹 쉬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 또 워낙 200 수익 마감 만들기를 또 성공을 해서 마감을 해서 마음 편히 쉬고 오늘 다시 또 돌아왔습니다. 네. 네, 저번 주에 또 200틱 수익 마감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정말 편안하게 주말을 즐기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주도 그 에너지에 힘입어 또 화이팅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간밤에 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될 텐데요.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일제히 또 사상 최고가를 주요 3대 지수가 모두 기록을 했습니다. 경제 지표는 좀 혼조세를 보였지만 또 시가총액 1위죠. 애플이 또 실적 호조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 또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10월 초부터였죠. 네. 세제 개혁 법안하고 그리고 실적의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는 그런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나스닥도 그렇고 이제 S&P도 마찬가지고요. 기업들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실적들이 전부 다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나오면서 현재 지수들은 뉴욕 증시들은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가를 찍었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매수 추세는 확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차트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보시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전에서도 굉장하게 매수로 올라왔지만은 좀 조정을 좀 눌림을 받았는데 금융일장에서 매인장 이후에 좀 좀 눌림을 마찬가지로 받을 듯 하지만은 결국에는 원래 힘, 매인장 이후에 원래 힘대로 매수 움직이 나오면서 6297.75까지 올라가는 모습으로 확인됩니다. 네, 굉장히 많이 높은 올랐네요. 효과입니다, 네. 지금. 예, 일봉으로 보더라도요,
일봉으로 보더라도 양봉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모습으로 현재 확인이 되죠. 그렇죠? 네.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여기에 맞춰서 눌리는 자리가 어딘지 그리고 지지받는 자리가 어딘지 판단해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S&P도 마찬가지고 나스닥은 S&P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장중 차상 최고가를 계속 터치하면서 시장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참고할 것은 매수의 움직임이 있다. 거기에 맞춰서 항생도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차트를 보면서 글로벌 뉴욕 증시 상황, 나스닥이나 S&P 500에 대해서도 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또 다른 것도 좀 살펴보도록 하죠. 달러 같은 경우는 경제지표 혼조 속에 상승을 했고요. 금값은 그에 반해서 또 하락을 했죠. 3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는 미국의 원유 채굴수가 감소를 한다고 전망이 되면서 그 생산량 둔화의 우려로 또 좀 더 상승을 했죠. 이에 대해서도 좀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경제지표 이제 큰 지표가 있었죠. 비농업 부분 고용인가수가 있었습니다. 네. 시장 전망치보다는 하회했지만은 전월 대비 상승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초반에 시장의 전망치에 대해서 하회를 해서 약세가 좀 나왔었죠. 초반에 9시 반에 지금 보시면은 갑자기 유로 같은 경우에는 달러의 약세를 받아서 예상치보다 아래로 나와서 상방 움직임이 나왔지만 이내 좀 조정을 받다가 결국에는 전월 대비 좋게 나왔거든요.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 움직임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었는데 역시 전고점 약세 순간적인 경제지표 이후에 위에 부딪힌 고점 라인에서 지지받으면서 고용자수 전월 대비 26만 1000명으로 증가가 돼서 달러 강세의 힘을 좀 밀어줬다라고 해서 전역장에서는 유로는 계속 달러 강세에 맞춰서 하방세가 나온 걸로 확인이 되고요. 골드를 좀 보여드릴게요. 골드도 마찬가지였어요. 골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골드도 비농업 지표 같은 경우에는 워낙 큰 지표라서 그 골드의 자체적인 제가 힘을 항상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죠. 그렇죠? 네. 안전자산 중에 하나 골드인데 골드가 안전자산 중에 하나인데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에요. 많은 분들이 안전자산이다 골드가 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해외 선물 시장에서 이렇게 골드로 저희가 거래하는 거 차트를 보면은 그렇게 또 안전자산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변동성이 심한데 달러 약세에 마찬가지로 9시 반이었어요. 9시 반 전에 비농업 전에 살짝 바로 약세 나오면서 골드 상승이 움직였지만 결국에는 최고점을 못 뚫고 근데 보이시는 최고점 못 뚫고 그 전에서 지지받으면서 달러 강세에 와서 유로와 같이 하방세로 나온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달러의 움직임에 대해서 골드 역시도 영향을 받는데 변동성은 오히려 유로보다는 골드가 더 급락하는 그런 모습적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달러 강세에 맞춰서 좀 떨어졌다. 떨어지고 지금 부딪힌 구간이 전일 저점에서 계속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 대해서는 비농업 고용자 수가 전월 대비 증가를 했지만은 증가해서 달러 강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조금 더 두고 보는 게 좋을 거라고 좀 더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제유가 크루드를 좀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보면 상승했습니다. 네. 상승했어요. 유가는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원유 생산량 감소를 좀 신호를 했다. 원유 채굴 기소가 감소하면서 원유 생산량, 원유 공급량이 떨어진다. 라고 지금 뉴스 이벤트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경제지표 호조도 있고요. 그리고, 공급량에 대해서 감소할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올라갔다. 오히려 계속적으로 상승 움직임이 현재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차트를 보면서 달러, 골드, 또 유가까지도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는 3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그게 차트에 반영돼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도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럼 전반적으로 뉴욕 증시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체크를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또 다른 것들을 좀 교육을 더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저번 주였죠. 이제 추세선 그리고 저항과 지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하고 저번 주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것들 매매 복귀 위주로 했는데요. 이번 주에 다시 또 요청이 많아서요. 추세선 그리고 저항과 지지 개념과 또 실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대표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추세선에 대해서 제가 좀 교육을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제가 보통적으로 항생 시초가 잡히고 나서 10시 한 15, 동시효과죠. 10시에서 10시 15분 정도 나오는데, 네. 거기에 이제 방향성 잡고 대응을 합니다. 아시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대응을 하는데, 10시 지금 한 4분, 5분 정도 남았는데, 아마도 추세선 지지 저항까지 만약에 교육이 가능하면은, 시간상이 허락이 되면은, 지지 저항까지 하고요. 아니면 추세선 안에서 끝내고 내일 또,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교육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좀 저번에, 좀 한번 설명을 들으셨던 분들 그대로 좀 보시면 됩니다. 차트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추세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교육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매수 추세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좀 그어놨습니다. 항생인데요. 일단 항생은 가장 중요한 게 시초가예요. 그렇죠. 네, 항상 강조하시죠. 항생 시초가 잡히기 전에 잠깐 교육을 해드리는 건데 이날은 26,550선에서 시초가가 시작이 됐습니다. 26,550선에서 시초가가 시작이 됐어요.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장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런데 시초가가 왜 중요하면은 항생에 대해서 제가 항생을 많이 대응해보니까 항상 시초가 근처의 저항선을 기준으로 두고 방향성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방향성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경험상으로 항생 동시효과 잡히는 그 호가는 무조건 수평선을 그어놓습니다. 이렇게 일직선으로 수평선으로 항상 그어놔야 돼요. 그어놓고요. 그리고 나서 시장의 움직임을 보는 거죠. 네. 이제 지지와 저항대를 가리는 것 전에 추세선에 대해서 매수 추세선인지 매도인지 거기에 대해서 맞추는 건데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매수 추세가 나온다고 하면은 두 저점을 잇는 선이 바로 매수 추세의 지지 역할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시초가에서 초반에 물려있다가,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200틱으로 봐서 자세하게 안 보이는데, 이게 또 저희가 30대, 50대 보면은 굉장히 이제 물려있는 시간이 좀 깁니다. 네. 10시 반이 넘었죠. 10시 반 넘어서 상방 움직임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물려있다가 처음에 부딪힌 상방 움직임, 이만큼의 상방 움직임이 나오고 나서 내려온 이 구간에서 저점에다가 일단은 점을 하나 그어 놓습니다. 확실하게 올라왔죠. 그렇죠? 물려 있다가 확실하게 밀어줬어요. 그 다음에 떨어지는 저점에다가 점을 찍어 놓고요. 그 다음에 밑에 부딪히는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떨어지는 이 구간 저점 부딪히는 구간에서 선을 그어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두 저점을 잇는 선이 바로 매수 추세에 대한 매수 추세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틱봉으로 봤을 때는 200틱 이상의 틱을 보는 게 중요하고요. 분봉으로 보면은 아무리 짧아도 15분봉 이상으로 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저점을 잇는 이 두 저점을 잇는 선이 매수 추세에 대한 지지선이라 보시면 되고요. 여기 부딪히면서 확실하게 추세선에 대해서 지지를 받으면서 현재 상방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상방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그 고점을 잇는 매수 추세선을 보는데 잠시만요. 지금 항생이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네, 시초가 확인해 봐야겠죠. 자, 얼마가 나왔나요? 시초가는 28,565로
28,565로 시작을 하네요. 네. 마찬가지로 방금 전에 제가 잡아놨던 거 2,600. 네, 방금 전에 제가 잡아놨죠. 그것처럼 똑같이 저항대에다가 선을 지금 그어놨죠, 그렇죠? 그렇죠. 네. 시초가에서 오늘 종초가 시작한 구간에서 28,565에서 저항대를 시초가를 잡아두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움직임을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방향성 아직 안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10시 20분에서 30분 돼야지 방향성 나오고요. 특히 오늘 또 월요일장이죠. 월요일장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관망세 가지면서 좀 보수적으로 진입을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시초가는 갭상승으로 출발한 건가요? 예, 시초가는 이제 현재 나스닥 이전에 계속 올랐죠, 그렇죠? 그렇죠. 나스닥도 오르고 이제 애플 실적이 좀 좋게 나와서 S&P와 나스닥 같이 이제 올라왔는데 고용자 수도 예상치보다는 좀 좋게 나와서 계속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상방 움직이 나오고 특히 금요일장과 토요일 저희 새벽장이죠, 그렇죠? 새벽장에도 계속 상방 움직이 나오니까 항생도 거기에 맞춰서 글로벌 증시 영향을 받아서 시초가가 좀 위로 잡혔고요. 잡히고 나서 지금 상승한 구간에 대해서 조금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매도 추세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냥 회복하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는 게 좋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진입자리 20분 이후에 보면서 대응하도록 하고요. 그 전까지는 제가 지지와 저항대 그어두고 시장 움직임 확인하도록 하고요. 추세선 교육 계속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관망세 가질게요. 지금 별로 중요한 움직임이 아닙니다. 네. 자, 다시 그리고 나서요. 기준점. 네,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두 저점을 잇는 선이야말로 매수 추세에 대해서 지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월요일날 교육하는 이유가 있죠. 그렇죠. 화요일이나 또 수요일,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또 시장 움직임에 대해서 집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월요일날 교육하려면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교육을 해드리고 있는데 매도 흐름이 나오면은 매수가 반대입니다. 매수와 반대예요. 매수는 두 저점을 잇는 추세선이 매수 추세의 지지 역할을 한다. 근데 매도는 그 반대. 두 고점을 잇는 추세선이 바로 매도 추세에 대해서 지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크루드 오일 좀 이해가 쉽게 제가 5분봉으로 좀 드렸고요. 고점, 여기서 부딪힌 구간, 이전에서 지금 11시 이후에 계속 부딪힌 구간으로 보였죠. 여기에서 이제 시작을 해고요. 꼬리를 자르고 그 밑으로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고점, 이전에서 이제 5분봉이니까 틱톡 따라 다르죠. 여기 한섬 지나는 거죠. 5분봉이면은 지금 거의 한 30분, 거의 한 50분 정도 지난 고점입니다. 그렇죠? 이 두 고점을 잇는 선이 바로 매도 추세에 대해서 지지 역할을 하는 그런 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두 고점을 잇는 두 점이 이으면 이게 바로 매도 추세에 대해서 선을 긋는 거거든요. 네. 여기에서 부딪힌 거에서 매도 추세에 대해서 매도 추세선이 지지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매도 추세에 대해서 지지 역할을 했고, 그 다음 자리도 있죠. 그렇죠? 네. 확실하게 봤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탈을 해서 하면은 전고점까지 저항대를 주는 거를 원칙적으로 하고요. 약간의 이탈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 오히려 반등 움직임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0틱에서 한 13틱 정도 이탈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 진입을 하면은 더 좋은 자리에서 진입 자리를 잡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추세선 그리고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한번 다시 요약을 해보자면 매수 추세일 때는 두 저점을 잇는 선이 추세선이 되고 매도 추세일 때는 두 고점을 잇는 선이 또 추세선이 되고 각각의 지지와 저항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맞물려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걸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추세선은 전반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초반에 또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추세선이 얼마나 유효한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항생 같은 경우에는 11시 이후에 움직임을 대응할 때, 추세선이 11시 이후 오후장을 대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세선을 대응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크루드 오일이라든지 이제 상품별로, 금융지수 말고요,
크루드 오일이라든지 골드, 유로 이런 종목에 대해서 대응할 때는 추세선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도움이 많이 되고, 왜냐면 새벽장까지 거의 안 쉬고 올라가거든요. 항생 같은 경우는 시초가 이후에 오늘같이 이렇게 시초가 위로 이렇게 상승하면서 움직이면은 이전에 있었던 저항대를 다 돌파를 하고 올라와 버리는 걸로 지금 표시가 됩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평성도 지금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죠. 항생 같은 경우는 시초가에 대해서 이후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매일매일 생방송으로 시초가에 대해서 저항대 그거는 그거에 대해서 판단해서 근거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11시 이후나 항생 오후장에 대해서 대응을 할 거면은 방금 제가 알려드린 두 저점을 잇는 매수 추세선, 두 고점을 잇는 매도 추세선에 대해서 근거를 두고 대응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초가에 대해서 중요성은 거듭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좀 선을 그어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추세선 같은 경우는 특히 오후장 같은 경우에 흐름을 볼 때 파악할 때 매매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항생이 이제 관망세를 보이면서 아직 큰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 선물이 먼저 개장을 했잖아요. 국내 선물 차트를 보시면서 좀 오늘의 흐름은 또 어떤지를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국내 선물 좀 잠깐 볼게요. 네. 국내 선물 지금 항생 움직임 나오고 시작하고 나서 이제 갑자기 하락세로 좀 보이고 있는 10시 이후에 하락세로 좀 보이는데요. 국내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계속 매수 추세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살짝 다지고 있는 구간으로 보여요. 다지고 있는 구간으로 보이는데 저항대를 보면은 일단은 밑에 라인대에서 제가 바로 지금 그려드릴게요. 딱 보이시죠? 네. 337 라인입니다. 337 라인에서 좀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으면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좋아 보이는데 전일 저점 근처죠. 337 호가 33700 정도에서 매수로 진입자리 보이고요. 만약에 이 라인마저도 돌파하고 하방세로 나오면은 좀 강하게 매도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337 라인을 가장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움직임. 네. 네. 국내 선물 상황까지도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매수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홍콩 항생지수는 저희가 시초가 28,585에서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갭 상승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큰 흐름이 보이지 않는 걸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항생은 지금 시초가 이후에 네. 항생 지금 시초가 이후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하방세 나오다가 28,516 라인대, 20 라인대예요. 28,520 라인대를 돌파를 못하고 지금 딱 부딪혔죠. 네. 이 저항대를 제가 부딪히고 나서 그어놓은 게 아니고 그 전에도 제가 떨어질 때 그어놨는데 공교롭게도 딱 부딪히고 올라가는 모습 보이죠. 그러면은 이 28516 저항대에 대해서는 제가 전일장에 대해서 움직임을 확인하고 그거는 저항대입니다. 근데 오늘장에 대해서 지금 부딪혔죠. 그러면은 이 저항대가 오늘장에 대해서도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852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6까지는 안 보셔도 되고요. 네. 28520 라인대에서 만약에 돌파하고 하방세가 좀 강하게 나오면은 그때 매도 대응해도 좋고요. 아니면은 못 뚫고 지지받고 좀 올라가면 그때 매수 움직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초가와 28,020 라인 때 중간 라인 때는 딱 28540 정도로 40에서 45 정도로 보시고, 이 지금 저항대 제가 시초가 그리고 28,540 그리고 밑에 28,520 라인, 이 라인 안에서 방향성을 잡고 오늘 항생장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에 그어놓으신 28,520선이 오늘장에 맞부딪히면서 이제 좀 더 저항과 지지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보시고 유효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전일장에 대해서 이제 부딪힌 구간에 대해서 오늘 그어두고요. 왜냐면 오늘장에 대해서 어디서 부딪힐지 예상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전일장에 대해서 일단 부딪힌 구간에서 좀 그어놓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오늘장에 대해서 저항이 저번 저항 부딪힌 구간에서 좀 영향이 있는지 판단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 돌파 여부 그리고 지지 여부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고 기다리면서
오늘 월요일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 월요일장인데 너무 무리할 무리하지 필요가 없죠. 말고요. 네. 네, 무리하지 말고 이상하게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장에서 95틱으로 마무리를 졌습니다. 굉장히 그렇죠. 큰 수익으로 네. 마무리를 졌는데 이때도 제가 무리한 게 아니에요. 기다리면서 방향성 나올 때 진입을 해서 수익률이 좀 높게 나와가지고 거의 100틱가량 하루에 100틱가량 수익을 만들었었는데 마찬가지예요. 오늘 장도 좀 기다리면서 대응하는데 아마 10시 이제 반 안에 10시 반 안에 분명히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30틱으로 보시는 차트인데 굉장히 움직임이 없는 겁니다. 움직임이 굉장히 없는 거고요. 슬슬 움직임 나올 때 그때 지금 제가 그거는 저항 때 판단하에 방향성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을 계속 봐오셨던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저희가 시초가를 설정해 놓고 관망세를 보이다가 확실한 흐름이 나왔을 때 대응을 하거든요. 그리고 보통 시간대가 10시 30분 이후 40분 정도에 활발하게 움직이니까요. 이런 것도 체크해 보시면서 저희가 대응 자리가 확실히 나올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520선에서 하방 추세가 강하게 나오면 매도 추세로 그리고 뚫고 올라간다면은 또 매수 추세로 보신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정말 그렇게 될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차트를 보시면서요. 좀 더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항세 움직임 나오죠. 네. 굉장하게 매도로 굉장히 엄청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매도 추세로 굉장하게 떨어지고 있고요. 저항대 벗어나자마자 너무 강한 하방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대응을 하지 마시고요. 눌린 자리 기다리고 대응합니다. 오늘 매도 추세 그리고 지금 나스닥도 지금 하방세로 갑자기 떨어지고 있거든요. 오늘 월요일장인데 움직임이 굉장히 지금 순식간에 지금 거의 한 몇 틱이에요? 이게 지금 거의 한 300틱, 200틱 가량 갑자기 변동성이 심해지면서 떨어졌죠. 네. 자, 이런 장에서 추격적으로 대응하다가 오히려 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눌림 받는 자리에 대해서 좀 기다리면서 오히려 더 차분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움직임 빠르다고 저희가 급하게 대응할 필요 없습니다. 급하게 대응할 필요 없고요. 오늘 굉장히 움직임이 강하게 나왔죠, 그렇죠? 네, 저도 방송을 보면서 처음 이렇게 떨어진 거를 보는 것 같아요. 네, 매도 움직임이 굉장히 세게 나왔는데 반등 움직임이 나와야 돼요. 반등 움직임이 나와야지. 이렇게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추격적으로 매도하기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네. 반등 움직임 확실하게 좀 나올 때 부딪힌 구간이 좀 있을 때 그때 대응을 하는 것이 좀 좋아 보이고 현재 나스닥도 글로벌 증시 현재 하락세로 지금 미뤄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매도 추세에 대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대응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부딪힌 구간에서는 28,280 정도에서 보이고요. 나스닥 매도 움직임이 굉장히 나오고 있는데 항상 굉장히 크게 하락세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 첫 자리 오늘 잡아드릴게요. 네, 벌써 잡으시네요. 네. 네,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대응 준비하도록 하는데 저희는 급하게 하지 말고요. 네. 눌리는 자리 올 때까지 확인하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8,258에서 58라인까지 올라오는 거 한번 기다려볼게요. 네. 자, 28,585까지 올라온다면 그때 대응 자리 다시 청산 자리와 함께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좀 더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해 종합지수가 또 약보합권에서 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네요. 0.06% 하락한 3,369.68포인트로 시작됐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8,258의 매도 대응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등 움직임 나오면은 대응하도록 하고요. 네. 그 전에서 또 하방세 나오면요. 하방세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도록 합니다. 오늘 매도 추세 갑자기 엄청나게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눌리는 자리 58까지 보고요. 네. 손저로가는 20개면은 7, 8까지 볼 수 있죠. 지금 고점까지 버틸 수 있으니까요. 지금 최고점 전에 부딪힌 거는 28이 7이죠. 58에서 대응하면은 괜찮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눌림 받으면 다시 한번 하방세 나오는 거 기대 한번 해볼게요. 네. 자, 28,258까지 눌림을 받는 그 모습이 보일지 같이 차트를 주목해 주시면 좋겠고요. 항생지수가 강보합권에서 출발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상해지수는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에 반대로 또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했네요. 0.04% 상승한 28,616.35포인트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항생 차트를 보시면서요. 매도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일단 움직임이 워낙 빠르요. 네. 움직임이 워낙 빠르고요. 첫 자리 오늘 내주고 시작을 합니다. 체결되자마자 반등 움직임이 나오면서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으로 보여졌고요. 이렇게 이제 매도 움직임이 강했다가 진입 자리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무너지면은 다시 한번 대응하도록 하는데 반등 움직임이 또 갑자기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 저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자리에서 내주더라도 그 다음 자리에서 다시 또 진입 자리가 나오니까요. 차분하게 다시 한번 대응 자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대응 자리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또 하방 추세를 보이다가 살짝 다시 매수 추세, 그러다가 다시 또 하방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사실 보시다가 빨리 대응하기보다는 확실하게 좀 안정적인 흐름이 나왔을 때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맞습니다. 네. 움직임이 빠르더라도요. 처음에 아무리 빠르더라도 저희가 이제 이탈이 80 라인에서 부딪힌 구간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내려갈 거 예상했는데 그 전에 올라와 버렸죠. 그러면은 과감하게 스무팅 내주고요. 다시 한번 진입 자리를 보면서 그 진입 자리도 기다리면서 대응하고 그리고 부딪히는 구간도 자세하게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또 대응을 하면은 충분히 누적 수익으로 그리고 차트 움직임이 빠르더라도 너무 급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차트가 빨리 움직이더라도 빨리 대응을 하기보다는 확실한 흐름이 나왔을 때 리스크 관리 확실히 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저희가 지금 리스크 관리 스무틱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좀 더 관망세를 가지고 흐름이 나왔을 때 대응 자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트를 계속 확인해 보시죠. 오늘 움직임이 굉장히 잘 나오죠. 그렇죠. 매도 네. 움직임 딱 대응한 자리에서 반등 움직임을 딱 받아버렸고요. 회복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매도, 나스닥도 현재 떨어져 버렸으니, 매도 움직임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아 보이는데, 일단 진입자리, 첫 자리에서 좀 내준 자리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굳이 미리 대응할 필요 없고요. 조금 더 가지면서, 어차피 진입자리는 3번에서 4번 정도 나오거든요. 그 진입 자리에서 누적 수익으로 만들 생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은 매도 움직임이 엄청 떨어졌죠. 그렇죠. 순식간에 저항도 안 받고요. 굉장하게 매도 추세로 강하게 떨어진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네, 왜 이렇게 강하게 하방 추세, 매도 추세로 보이고 있는 건지 혹시 분석이 가능할까요? 그동안에 일단 매수 움직임에 대해서 강하게 나왔는데 밸류에이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네. 분봉으로 보시면은 글로벌 증시에 맞춰서 항생도 계속적으로 상방 움직임이 나왔는데 오늘 장에 대해서 드디어 좀 그 라인대에서 28,000 라인대에서 좀 무너지는 모습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나스닥마저도 지난 밤에 있었던 상승 움직임에 의해서 좀 반등 움직임이 나오니까 글로벌 증시에서 같이 밀어주면서 항생의 하방세가 더 강하게 나온 걸로 저는 지금 보여집니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5위평 구간에서 살짝 부딪히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방향성을 잡고 대응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움직임 보고요. 다시 한번 대응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네. 자, 항생 28,258에서 매도 체결 후 급변하는 그 흐름 속에서 저희가 리스크 관리 들어서서요. 20틱 정도의 손절 효과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 뒤로 지금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확실한 자리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대응 자리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항생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국내 선물은 어떤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아까 국내 선물도 굉장하게 하방세로 나왔죠. 자, 337 라인을 돌파했죠. 항생 그리고 나스닥
하방세로 나오니까 국내 선물도 상방 움직임이 있더라도 힘을 못 이기고 337 라인까지 떨어지고 있지만 그렇게 크게는 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항상 시작하고 나서 크게는 떨어지지 않았고요. 그 이전에서 좀 부딪힌 거로 보이는데 마찬가지로 좀 제가 봤을 때는 매도로 대응하되 337 65 정도에서 국내 선물은 매도 자리가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반등 움직임 337에서 부딪히고 나서 매도로 대응하되 전고점 부딪힌 구간 337 65 정도에서 매도 자리로 대응하는 것이 좀 좋아 보입니다. 네. 자, 337.65 자리에서 매도로 대응하는 게 좋다고 국내 선물 팁까지 함께 해주셨고요. 네, 그러면 항생 지금 차트를 계속 보고 있는데 조금 흐름이 좀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떤 마인드로 어떻게 차트를 분석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좀 팁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매도 움직임이 강하게 한번 엄청 강하게 나왔다가 그 이후에 좀 반등 움직임을 받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첫 자리에서 대응했었는데 아쉽게도 딱 반등 받는 자리에서 80 라인대에서 저항을 못 받고 지지를 못 받고 손들어가 건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28이 70 라인대에서 계속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 이전에는 20까지 올라온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네. 손드로가를 뭐 50틱, 60틱까지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드로가 20틱 짧게 잡고 최대한 짧게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아 보이는데 일단 매도 추세에 대해서 지금 약간의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으로 보이고요. 그 전에 있었던 5분봉 같은 경우에는 양봉으로 현재 나오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지금 70 라인대나 77이나 76 라인 들어가면 손저로가 20개 주면은 96이죠. 96까지 주면은 아무래도 여기까지는 버틸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만들어지는데 한 번 더 반등 움직임이 나오면은 제가 매도로 대응을 할 생각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지금은 일단은 지금 바로는 대응하지 마시고 첫 자리에서 좀 내준 자리가 있기 때문에 찾아올 생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또 빠르게 하방 추세 보이고 있네요. 정말 오늘 월요일장인데도 불구하고 빠르게 움직이면서 하방 추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시초가에서 훨씬 아래로 떨어진 모습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또 성급하게 대응하기보다는 흐름이 나왔을 때 리스크 관리 철저히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20틱에서 30틱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서 안정적인 테두리 안에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그러면은 이런 빠른 흐름에 어떻게 대응하실지 북두칠성 여건문 대표의 또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 제가 이제 좀 세분화를 할게요. 네. 28이 좀 세분화를 하겠습니다. 28이 44 그리고 28이 45죠. 그리고 28이 30 좀 그어두고요. 지금 저항선이 좀 많죠. 위에 있는 저항선은 이제 볼 필요가 없어요. 밑에 있는 것만 보면 됩니다. 밑에만 보면 되는데 지금 계속 부딪히면서 위아래로 좀 조정을 받고 있고 밑에 지금 28, 30 라인에서 지금 반대로 매수 움직임이 현재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 반등 움직임, 매수 움직임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매도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뢰성이 좀 깨졌다. 그러니까 매수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30 라인 때 돌파 못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조정을 받더라도 아마도 만약에 매도로 대응하면은 283, 20 라인 때나 28 라인 때에서 매도로 대응하든가요. 아니면 떨어졌을 때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반등 움직임 역시나 매도 움직임이 나올 듯 하지만은 강하게 또 반등 움직임이 매수로 현재 나오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저는 이상하게 매도 움직임이 강하게 나왔는데 이제는 다시 또 매수 움직임이 강하게 나올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지금 20 라인대에서 돌파 여부에 따라서 진입 자리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0 라인을 과연 뚫을지 아니면 하방 추세로 계속 갈지에 대해서 저희가 흐름이 나오면 바로 여건문 대표께서 대응을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좀 흐름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저희가 또 무료 방송에 대한 얘기도 좀 할까 해요. 이런 좀 자세한 내용을 좀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후에 저희가 무료 방송을 하잖아요. 이번 주는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무료 방송 내일 할 예정이고요. 네. 내일 할 예정이고,
내일 하고 그다음에 뭐 목요일쯤에 한 번 더 이번 주는 한 이틀 정도 할 생각입니다. 네, 일단 내일 무료 방송이 확실시 되니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내일 무료 방송 시간을 또 적극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또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 또 집중하는 눈빛을 보내셨거든요. 지금 대응 자리가 혹시 나왔나요? 네, 항생 매수로 들어가고요. 네. 매수로 들어가고요. 2878에서 저 매수로 들어가겠습니다. 손절호가는 20개 잡으면은 58까지 버틸 수 있죠. 네. 손절호가를 23개로 줄게요. 손절호가 23개로 주고요. 23개 주면 손절호가는 5거든요. 네. 5. 그대로 잡아주시고, 움직임 그대로 잡아주고, 대기합니다. 지금 움직임이, 반등 움직임도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하방세도 굉장히 지금 위아래를 많이 흔들리는 구간으로 보여지는데, 좀 위험하죠. 그렇죠? 네. 워낙 저항대가 가깝게 부딪혔기 때문에 손절호가 이거 25개까지 늘리면서 2853까지 버텨보도록 할게요. 2853까지 버티고요. 청산호가는 아직 잡지 않겠습니다. 오늘 움직임이 굉장히 위아래로 많이 쳐대고 방향성이 하방세로 나왔지만은 이내 저항대에서 굉장히 강하게 때려 맞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움직임 자체가 매도 추세에 대해서 좀 근거 없이 하방세가 나왔기 때문에 움직임이 계속 건들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네요. 네, 말씀하시는 동안 78라인에서도 좀 지지받고 양봉으로 나올 걸 예상했었는데 바로 또 저항대 돌파하면서 또 내려오고 있고요. 일단은 이런 장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2번 정도 대응을 했는데 일단 무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장에서 지금 장에 대해서 좀 내줄 자리 확실하게 내주고요. 5위평 구간에서 지지받으면서 하방세가 나와버렸거든요. 네. 그러면 7, 8라인대에서 저항대가 계속 무너지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움직임이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또 보면서 현재 리스크 관리, 어차피 지금 일주일에 200개 수익 마감 만들기 계속 누적으로 수익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수익으로 가고 있을 때 오늘 리스크 관리가 발생이 됐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원칙적으로 대응하면서 꾸준하게 누적으로 만들 생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에서 80라인에서 좀 지지받으면서 매수 움직임이 나올 걸 예상했었는데 그 전에서 강하게 또 돌파하면서 밑에 40라인까지 좀 떨어지는 모습으로 예상보다는 계속적으로 그 밑에 호가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방향성이 나오는 지금 움직임이 좀 보여지는데 멘탈 잡으시고 일단은 다시 한번 또 관망세 가지면서 누적 수익을 위해서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28,278에서 매수로 대응하셨고요. 손절호가 25틱으로 해서 28,253에서 리스크 관리에 들어섰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손절호가를 20틱에서 30틱으로 그 제한 바운더리를 뒀기 때문에 조금 더 크게 잡았다면은 또 말씀하신 대로 매수 추세로 대응을 할 수 있었지만 항상 방송에서 안정적인 그런 범위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좀 아쉽게도 리스크 관리 들어섰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오늘 2번의 대응을 했는데 좀 월요일장답지 않게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순식간에 변하기 때문에 좀 대응 자리를 잡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같은 장은 그렇게 연속으로 좀 리스크 관리에 돌아섰다면은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월요일장이기 때문에 네. 리스크 관리가 좀 2번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매매는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이제 일주일에 200티 수익 마감 만들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좋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충분히 화, 수, 목, 금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첫 번째 자리에 대해서의 리스크 관리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 좀 이제 원금에 대해서 찾아올 생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매매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욕심을 부리지 않는 선에서 손실 마감을 하되 그 손실 마감을 하는 폭을 줄일 생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지금 1회차부터 7회차까지 달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적 수익으로 거의 평균적으로 160, 180틱 이상의 수익 금액을 만들고 지금 마무리를 짓고 있거든요. 오늘 장에 대해서
50틱, 마이너스 50틱 안에서 마무리만 지면은 그래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의 목표는 한 주의 누적 수익, 200틱 수익 마감이기 때문에 항상 지금까지 했듯이 또 좋은 수익으로 마감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요. 이 시간 또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 너무 또 두 번이나 대응하시면서 힘을 내주셨는데요. 또 매매 복귀를 통해서 오후에는 또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셨는지 내일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할 때가요. 네. 가장 중요하고요. 네. 내일 매매 복귀를 통해서 최소한의 손실 마감으로 하고 이번 주에 결국에는 누적 수익으로 만드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오후장 전략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후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하방세로 워낙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28,204호 라인 지금 부딪히는 구간에서 돌파 여부를 따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22,230 라인까지도 보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만약에 매수 움직이 나오면 28,320 라인대에서 확실하게 돌파를 해야지 움직임에 대해서 좀 신뢰성이 강하겠다라고 저는 좀 보일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기다리면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국내 선물도 지금 좀 한번 오후장 전략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33765나 70 라인대에서 올라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매도 움직임이 매도로 대응하는 것이 당연히 유효하고요. 네. 만약에 그 전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다시 337.00 라인에서 00 라인에서 매도로 반등 움직임 받을 때 그때 대응하는 것이 좀 유효한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항생과 국내 선물 오후장 전략까지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매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투자고지 드리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칠 시간 정말 됐는데요. 북두칠성 절대항생은 오전 10시에 매일 찾아뵙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